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수능이라는 이 국가지대사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힘들고 버겁죠.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스무문항이죠. 물리학 원이라는 것이. 근데 이 스무문항 중에 10문항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면, 그러니까 확고히 절대 틀리지 않고 나에게 붙들어져 있는 이런 10문항이 있고 나머지 10문항만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30분이라는 이 시험 시간 동안에 이 기본으로 깔고 갈 10문항을 7, 8분에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맞춰버리고 나머지 한 22, 3분을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좀 어렵다고 하는 역학이라든가 고난도라든가 이런 문항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희망사항은 될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정반대로 이 기본으로 깔고 하겠다는 10문항에서 무너진다면 과연 등급 확보가 나타날까요? 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물리학 원을 준비하면서 뭐 여타 모든 과목에 그렇지만 자신이 준비한 만큼 또 시험이란 게 그렇잖아. 많이 안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점수가 구현되지 않죠. 상당히 억울해하고 막 분통 터지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게 상당히 냉정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깔고 할 10문항 이것이 무너지면 등급에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좀 변별이 갖춰진다고 하는 그런 10문항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죽어라고 파고 정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이없이 뒤통수 맞고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 아마 벌써 여러분들이 3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런 학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이런 시험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강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이라는 것을 대비할 때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오히려 고난도라고 하는 운동 역학이라든가 뭐 자기장 중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업인 듯 지업 아닌 필출 일명 GG 수입 특강을 자 이제 준비합니다. 이 강좌는요 소위 얘기하는 비역학 파트 또 개념 파트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또 정리하는 그런 강좌인데 이 강좌는 인강 수강생 중에서 또 현장에 있는 수강생 거기에 조교들까지 또 수능을 준비해 보니까 상당히 이런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을 수능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제 급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처 신경 못 쓰고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이러한 비역학 파트를 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자, 수능까지 10문항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자, 그런 강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업인 듯 지업 아닌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문항들을 틀려서는 등급의 비빌 언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쌤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수긍하죠.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이건 비약적으로 하는 얘기야. 남들이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돼. 이게 비약적인 얘기야. 틀리면 안 되지. 근데 남들이 맞는 문항을 틀려버리면 이건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교과 개념을 모두 모아 깔끔하게 쓸어서 모아 정리할 수 있는 자, 수입 특강입니다. 이 수입 특강은요. 결국 300분의 투자로 자, 수능 날까지 10문항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할 수 있는 절대 확고히 초롱성으로 이것은 나에게 확보된 점수로 끌고 갈 수 있는 자, 그런 준비의 수입 특강이 준비되는데요. 우리 물리학 원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20문항이죠. 20개의 주제가 20문항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20개 주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준비되어야 수능에 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문항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대단원 1단원이 상당히 좀 빅 사이즈의 단원이죠.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운동역학이라는 부분, 등가스 운동, 힘의 평형, 운동 법칙,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이것은 보통 두 문항에 출제되고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에 이제 중단원으로 열에너지 단원이 있고요. 또 특상대사 이론과 핵에너지. 자, 이게 이제 대단원 1단원에 나오는 주제죠. 그 다음 대단원 2단원은 전기와 자기인데 전기 셋, 전기력 문항, 그리고 에너지 항자와 고체에서의 에너지 띠, 그것에 의한 전기 전도도에 의한 물질의 정의적 성질 알아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반도체 부품인 바로 다이오드가 포함되어 있는 정류회로, 이렇게 세 문항. 그리고 자기도 자성체, 그리고 자기자의 중첩, 그리고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대단원 3단원은 다섯 주제 다섯 문항이죠. 파동의 진행, 굴절과 전반사, 중첩과 간섭, 전자입하, 이중성. 자, 명료합니다. 이렇게 20개 주제인데요. 바로 대단원 1단원에 있는 운동역학 6문항, 그리고 3문항, 이렇게 대단원 9문항에 전기 셋, 자기 셋, 그리고 파동단원의 5, 이렇게 해서 20문항이 비롯되고 있는데, 우리 어때요? 물리 하면 이제 운동역학이라든가 또 전기력이라든가 또 자기장이라든가 또 전자의 유도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부분을 손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핵에너지, 파동의 진행, 충격과 간섭, 전자입하, 이중성, 그리고 굴절과 전반사의 실생활 이해, 그 다음에 자성체 실험, 그리고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의 실생활의 이해, 또 스펙트럼, 에너지 양자화라든가 또 정류회로.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을 펴놓고 1부터 쭉 가자니 너무 시간 소요가 많고, 거기에 이게 진짜 치명적인 부분이죠. 소위 얘기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죠. 고난도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배점이 2점짜리 있고 3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한 문항 한 문항이란 비중은 같은 거죠. 같은 비중인데 1년 내내 고생하다가, 운동력껏 고생하다가 가서 숫자 맞추는 핵반응에서, 아니면 까딱 실수해서 이런 거에 날라가. 예를 들어서 전자, 광전자, 광량자, 전자기파, 전자현미경, 이게 이 문해력이라는 것인데, 문장을 읽다 보면 단어와 단어의 연결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소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치죠. 까딱해버립니다. 복구가 안 되죠. 그 급박한 시험 시간에는. 또 질량은 결손되고 질량수는 보존. 질량과 질량수 한 글자 차이죠. 또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차, 이 두 용어에서, 키워드에서 하나는 전자와 관련되는 것이고 하나는 광자와 관련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산만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스윕, 싹 쓸어 담는 그런 강좌로 준비했답니다. 네. 일단 이 교재는요, 첨부 파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로, 자, 우리 깔끔하게 강의와 함께 개념 정리, 그리고 또 우리가 까딱까딱했던 실수 사례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기출의 훌륭한 본보기, 표본을 이용해서, 자, 기출문항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접어들 때쯤 되면 이제 OX100, 이게 은근, 이게 OX 문항 하나를 딱 던져놓고 O니 X니 그래버리면 이거 나와요. 근데 이거를 100개를 읽어가면서 OX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지뢰가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정리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OX100 이것까지 함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OX 안에는 제가 요소요소의 역학 문제도 껴놓겠습니다. 그래서 강좌는 300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0분을 투자해서 수능까지 10문항을 깔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로는 상대론적 질량과 핵에너지. 이 핵반응의 숫자 맞추는 거 이게 간혹가다 어떤 발목지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론적 질량 워낙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엽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명백하게 특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의해서 핵반응에서 핵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상황의 연결이 존재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대단원 2단원에서는요. 에너지 항자와 특히 스펙트럼 까딱까딱하죠. 파장, 짧다, 길다. 이게 은근 혼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의 그래프와 스펙트럼 관계를 연결 지을 때, 짝지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게 흔들리는 것은요. 다른 부분 없잖아요. 명료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자는 겁니다. 이번엔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이 10문항만 확보해도 등급은 확보가 분명히 일어나죠. 자, 그리고 전도도, 전기전도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다이오드가 포함된 정류회로 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류회로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이 전기회로는 결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겉보기는 그래도 결국 가장 기본적인 심플이즈 베스트, 기본적인 규칙 나오면 들어간다. 빵빵빵 총전류. 이걸 보는 눈만 익숙하게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발광 다이오드, 수광 다이오드, 발광, 수광 뭔가 단어도 비슷해 보이죠? 물론 수광 다이오드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것이 결국은 빛의 입자성의 광량자수로 관련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맨 뒤에 나오는 이래서 또 지엽이 되죠.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전하 결합소자 CCD 빛의 입자성 들으면 맞아. 근데 이거 시험지에서 이게 이제 걸림돌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와 수광 다이오드와 정확한 원리 개념 그 자체죠. 자, 그리고 이제 대단원 2단원에서는요. 자성체의 실험. 이게 이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험이 단순히 이제 뭐 자기전 넣었다 뺐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자기유도라든가 또 여기 보면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서 그 실험 과정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또 단어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죠. 그리고 자기장과 전자유도의 실생활의 예. 전동기, 발전기 우리 같이 하시면 알죠? 앙피커, 페이크 스피커하고 마이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실생활의 이해 그리고 또 강자성이 또 이용되는 자기 테이프 이것이 입력될 때와 출력될 때 그 차이. 자, 이런 것들 뭐 신용카드, 마그네틱 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주제를 잡아 나가고요. 또 이제 이 대단한 3단원, 이 3단원은요. 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개그 실제, 개념이 그림이고 그림이 실험이고 실험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또 보통 이 3단원 하면은 이 굴절, 전반사, 뭐 입사 커지니 작아지니 미라니 소아니 각도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굴절과 간섭의 실생활의 이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능이라든가 평가원에서 그런 사고 사례가 생기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적도 상당히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발 담그고 있어, 발목 담그고 있으면 짧아 보이는데 이걸 미처 꺼내지 못하는 거죠. 왜? 워낙 겉에 보이던 물리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역학이라든가 고난도의 문제풀이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놓치면 복구가 안 되는 게 풀이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문항들의 치명적입니다. 풀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물리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무조건적인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다른 과목은 암기라는 상황에서 이제 이해도를 넓혀가는 거겠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화학 같은 경우 염소기호가 뭐예요? 염소 Cl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염소예요? Cl이. 그거 따지지 않죠. 일단 원소 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화학결합이라든가 또 성질이라든가 이걸 따져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물리는 정반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확고히 암기되어 있는 몸에 붙어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전자기파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전자기파 틀리면 이건 집안망신이라고요. 근데 이게 은근 그런 경험 있잖아요. 미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실수해서 까딱해서 이러고만 지나갑니다. 바로 확고히 우리가 이거 하나 하더라도 반복, 꾸준함
이걸로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되죠.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준비해. 이런 것들은 이래서 나가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다는 CCD, 전하결합소자죠. 이게 빛의 입사성, 광전효과, 광량자설 빠바박 진행돼야 돼요. 키워드가 7, 8개가 빠바박 인공눈깔까지 바로 진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전자입학 또 여기도 많이 넘어가죠. 전자현미경, 물질파를 이용하는데 바로 이해 기반이 무엇이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자,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상대론적 질량과 핵에너지. 자, 그리고 에너지 양자 스펙트럼, 전기전도도 실험이죠. 다이오드 정류회로, 발광과 수광. 요게 이제 수광이든 발광이든 이게 입자성과 모두 관련이 된답니다. 자성체 실험이라든가 또 실생활, 전자기도에 대한. 그 다음에 파동의 진동과 진행, VF 람다의 관계. 그러니까 매질이 뭐 바뀐다, 안 바뀐다, 속력이 유지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굴절과 간섭의 실생활, 예, 전자입파, CCD, 전자미, 이중성으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스타트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정확히 해놓으셔야지. 이거 지엽이라고 치고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문항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확보해 가십시오.